자, 융의 분석 심리학 3강이고요. 본문의 내용과 참 깊숙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듣고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만약에 본문 그냥 분석하면 선생님이 준비한 이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본문하고 상관이 있지만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수업을 듣고도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말하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융의 분석 심리학의 핵심은 말 그대로 그럼 이건 그냥 필기예요? yes.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란 존재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란 사람은 뭐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융이 답변을 해준 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뭐지? 나는 뭐지? 융의 분석 심리학은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또 무엇인가? 요게 핵심 사상이고요. 얘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융의 분석 심리학을 알기 위해선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아까 얘기했지? 정신분석학의 1인자인 프로이트. 사상을 조금 알고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다면 프로이트는 우리의 의식을 3단계, 3위층으로 나눴죠. 뭐뭐뭐로 분리를 했죠. 이 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뭔 의식이 있지? 무의식. 아니에요. 3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니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거. 나의 내면에 있는 의식이 무의식이겠지? 무의식이 클까? 의식이 클까? 무의식이 무한정세계예요. 우주예요. 우주.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프로이트에 따른다면 무의식이라는 나의 이 안에 무슨 의식이 들어가냐? 전의식이 들어갑니다. 전의식. 그리고 의식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의식은 뭐냐?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니들 표정 보면서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끝나고 집에 갈 때 떡볶이 사 먹는 거. 요런 것들. 즉 사고하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 즉 현실적인 것이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의식이 뭐냐? 말 그대로 우리의 기억들이에요.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 저장지식이라고 부르죠. 과거 속의 나의 기억들, 요런 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안으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곳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뭐가 있다? 무의식이 있어요. 이 무의식이. 가운데가 전의식이에요. 전의식. 이해만 하면 돼. 진짜로 이해만 잘해주시길 바랄게. 자, 그러면 기억납니까? 이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뭡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이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이 깊숙한 내면 속에 인간 누구나 성적 욕망을 지니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적 욕망이 그 육체적 그 성적 욕망이 아니에요. 이 프로이트에 따른다면 이 성적 욕망은 태어날 때부터, 즉 무래긴 1살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이 성적 욕망을. 자, 그렇다면 이 성적 욕망이 있는데 이 성적 욕망이고 이 성적 욕망을 프로이트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거를 참아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무의식의 이 성적 욕망이 프로이트에 의한다면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기저가 된다 그래요. 이게 기초가 된다 그래요. 즉 내가 하는 지금 행위들,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게 지금 발현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북현의 지금 행동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디선가에서 나도 모르지만 의식을 건들고 있어서 행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모든 행동의 기저가 되는 이 성적 욕망을 뭐라 불렀지? 너네 생명 안 들었니? 생명이요? 이거 윤리에서 윤사네. 윤사 안 배웠네. 그래.
요걸 이제 리비도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가 이제 성적 충동, 성적 본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그 성적은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엄마한테 밥 달라고 징징거리는 거 있지? 이것 또한 리비도예요. 즉 집착, 애정, 뭐 아빠 보면은 기분 좋아짐 이런 거 전부 다 리비도입니다. 요런 걸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이 성적 충동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프로이트가 아니라 누구? 융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융이 동의한 내용이에요. 융이 이 부분 이론까지는 융 또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동의를 해서 너무 멋있으시다 프로이트 해서 이 51세의 프로이트를 이 융이 31살 때 스위스에서 찾아갑니다. 우리 같이 분석심리학을 공부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 맞아요. 당신의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와 이 융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이 리비도 측면에서 갈립니다. 즉 성적 충동 그래 맞아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비도를 정리한다면 거기 뒤에 부분도 나와요. 리비도에 대한 게. 자, 말 그대로 이 성적 욕망과 이 성적 충동은 언제부터 갖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이게 프로이트가 주장한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유아 성욕론이에요. 애들은 유아 때부터 성욕을 갖고 있다. 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발현이 되느냐, 드러나느냐? 내 얘기는 아니니까 날 쳐다보지 말고 4세에서 6세의 남아아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4세에서 6세의 남아아이가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누구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 엄마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지 이 성적 욕구라는 게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 즉 남자애들은 우리 엄마 내 엄마 갖고 싶다라는 그런 소유욕이에요. 엄마 곁에서 안 떨어지려는 그런 소유욕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엄마를 성적 욕구로 이렇게 내 거라는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애들은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엄마는 내 건데 누가 뺏으려고 하고 있다. 아빠. 그래서 아빠에게 적대감이라는 감정이 이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프로이트 거예요. 예스. 자, 이게 지금 프로이트의 핵심 사상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요건 안 쓸 건데 프로이트가 이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야. 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아 성욕욕이나 말 그대로 요게 너네 들어봤을 텐데 4세 6세부터 엄마에게 집착하는 거 요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얘 프로이트의 핵심 사상이 유아 성욕욕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그렇죠. 엄마 껌딱지. 그래서 엄마 껌딱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잘 들어. 얘는 동의한다 안 한다. 융은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랑 분석심리학을 분석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건 뺍시다. 요거는 논의하지 맙시다. 했더니 프로이트가 뭔 개소리야. 나의 핵심 사상은 이거야. 근데 프로이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게 프로이트고요. 그 아버지 나이 40살 때 프로이트의 엄마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차이죠. 자, 근데 그 전처 사이에서 즉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그때 21살입니다. 자식이랑 그렇지. 말 그대로 자식보다도 어린 엄마에게서 태어났고요. 프로이트는.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는 이 엄마랑 결혼과 동시에 그 21살인 애들을 전부 다 유학 보냅니다. 이것들이 엄마를 여자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나서 프로이트가 태어났고요. 프로이트는 위에 형이 없는 상태에서 큽니다. 근데 프로이트 바로 밑으로 딸만 6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엄마가 강한 애착을 보였어요. 이 자식에게, 프로이트에게. 어마어마한 애착을 보였고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이런 오이디푸스 껌딱지 이론이 나온 거예요. 엄마는 내 거다. 내가 지켜야 된다.
하지만 융은요. 애초에 배경 상황이 달라요. 얘는 목사님 집 아들이고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애착 관계가 더 깊었습니다. 그럼 이 이론에 동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둘은 결별하게 됩니다. 결별하고 이 융이 새롭게 만든 심리학이 분석 심리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융의 핵심 사상은 뭐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 융 또한 뭐의 세계를 인정?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가 핵심. 지금 요것만 잘 두면 돼. 지금 필기할 거 요거 하나 남았어. 이 뒤에도 더 있는데 오늘 이것까지만 할게. 자, 지금 아까 요거 얘기했죠. 요 안에 있는 의식. 됐나요? 그런 말 그대로 이 그림이 있어요. 분석 심리학에 따른다면 어떤 사람이 커다란 세계에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몸은 여기 있습니다. 즉 의식이라는 게 이 얼굴이에요. 즉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의 이 국현의 이 커다란 마음은 아무도 안 봅니다. 요것만 볼 뿐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바깥에 가장 큰 개념은 그거 알아두시고요. 요것만 쓰고 끝낼게요. 자, 요게 의식의 세계입니다. 이 의식의 세계가 이 외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외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 융 그- 거예요, 이거? 네? 예, 융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이 사상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세 번째 문단이 여기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의식의 세계에서 보이는 나. 이게 현실적 자아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자아란 개념이 나와요.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저는 뭐죠? 국어쌤이죠? 지금 근데 나는 국현이 과연 정말 국어쌤일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만 국어쌤이죠. 지나가는 저기 사람들에게는 국어쌤이 안 돼요. 집에 가면 뭐죠? 아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죠. 친한 친구. 즉 말 그대로 이 자아는 가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즉 수십 번 바뀔 수 있는 가면들입니다. 됐어? 이 가면을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남에게 보여지는 아이유. 그 아이유 노래가 저거예요. 날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가면만 보고 있다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가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 Yes. 자, 그러면 이 의식의 안쪽에 더 큰 세계인 뭐가 있느냐? 여기서 잘 들어. 얘는 안에 뭐가 있다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프로이트는 봤는데 얘는 애초에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이 나눠집니다. 이 무의식이 나눠지는데 여기서부터 나의 정말 국현의 정말의 모습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첫 번째 이게 개인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요. 있는 건 아니죠? 어? 외부에 페르소나가 있는 건 아니죠? 외부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페르소나예요. 아, 죄송한데. 이해만 좀 해줘. 자, 개인 무의식이 뭡니까? 즉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그 가면 속에 감추어진 그 가면 뒤로 보이는 얘를 이제 그림자 이론이라고 해요. 그림자. 즉 혜정아,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웃고 있지. 하지만 내 그림자는 요 뒤로 펼쳐져 있겠지. 그림자는 지금 화나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왜? 나의 뭐만을 보기 때문에. 페르소나만을 보기 때문에 나의 그림자를 못 봅니다. 이 그림자는 나의 짐승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요. 나의 악마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의 욕망일 수도 있고요. 나의 분노일 수도 있고요. 요런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뒤에서 보이기 싫어하는 것. 그럼 무의식은 철저히 감춰져야겠죠. 그리고 요 또 안에 무의식의 세계에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글 읽어본 사람 알지? 얘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다라는 거. 이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이 집단 무의식은 뭐냐?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집단의 무의식이에요. 인류 전체에게 축적된 신화, 꿈 이런 것들. 그래서 원형적 뭐 뱀을 보면 두려워한다라든가 불은 뜨거워 요렇게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뭐 대표적인 게 아니마랑 아니무스가 있어요. 요게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 아니마랑 아니무스를 찾아가는 거.
즉, 나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남자지만 나의 머릿속 깊은 곳에 여성성, 남자지만 여성성이 있는 게 아니마고요. 여자지만 남성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무스예요. 이런 모든 게 해결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양성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 집단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셀프가 나와요. 자기가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나예요. 나의 가면 뒤에 숨겨진 모습과 나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모두 거쳤을 때 나의 진정한 나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그래서 뭐라 했느냐? 이 진정한 나를 나의 가면 보지 말아줘. 나의 이런 거 보지 말아줘. 나 진짜 이런 사람이야. 요렇게 해서 쭉 가서 이 진정한 나를 진짜 외부로 끄집어낼 수 있는 때 요거를 이제 개별화 그 책에서 이제 개성화라는 표현을 썼죠. 진정한 나를 끄집어내는 거. 이게 결국 자기 실현의 과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 윰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죠? 자, 이 뒤에 이제 프로이트와 윰의 두 가지 정리가 있어요. 프로이트와 윰의 핵심 사상을 이제 따로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요거는 짧게 남자반에서 녹화를 하든가 금요일날 니들이 먼저기 때문에 금요일 5시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금 5라는 시간표는 이제 사라질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수